네타냐후는 전쟁을 끝까지 갈 것이고 하마스는 지금 사실상 와해 상태고 이 전쟁을 멈추도록 할 만한 단 한 사람! 트럼프에게 이득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겠네요. 그런 게 그거를 있을까요? 찾아보면은 있어요? 있을 거는 같아요. 뭔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터인 가자 지구에서 2년 동안 사망한 사람이 무려 6만 6천 명. 하루에 91명씩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끔찍한 피해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낼 방법이 있나요? 끝이 나긴 날까요? 순식간에 지나간 뉴스 속 진짜 중요한 이야기만 전해드립니다. 뉴스 지나갑니다. 저는 윤진아입니다. 출구 없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CBS 국제부 백담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쟁이 계속되면서 6만 6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어떤 방식으로 죽는 건지. 배급소에서 사람들이 공격당하고 있다. 배급소라고 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인 거죠? 네. 어. 지금 가자 지구는 이미 이스라엘군이 많이 점령을 해서 내부에 물자도 못 들어갈 정도로 완전히 통제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배급소에서 주는 음식이나 물을 믿고 사람들이 받아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엄청 붐비겠죠. 근데 이스라엘군이 이쪽을 겨냥해서 계속 타격을 해서 일반인들이 계속 사망을 하고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사망을 하고 여러 명의 어린이들이 죽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집계된 아사한 사망자 수만 500명에 지금 달한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좀 굶주린 상황에 처해 있다.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범죄잖아요. 서로에 대한 폭력 행위도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건데 하물며 배급소에 찾아온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은 여지없는 전쟁 범죄인데. 그렇죠. 일단 이스라엘군은 일반인을 죽인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린이도 있다면서요. 근데 하마스의 잔당들을 공격했을 뿐이다. 혹은 우리들을 뭐 방해하는 뭐 사람들을 죽였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피해 나가요. 그런 것들을. 그 참상이 글로벌하게 모두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게 2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는데 왜 이게 멈출 수가 없는 전쟁이 된 건지. 이 가자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했을 때는 네타냐후 총리란 말이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이 사람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국내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또 국제적으로 봤을 때 초강대국 미국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번 이스라엘 가자 전면전 뭐 용인했다, 알려졌다라는 기사로 나온다든지.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미국이 동의를 하면 빨리 이거를 점령을 해버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이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타냐후가 그렇게 자신의 정치적 이익, 트럼프의 든든한 백을 믿고 이렇게 잔인한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국제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엔 총에서도 두 국가 해법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 라는 얘기를 쭉쭉쭉쭉 하더라고요. 일단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받아온 상태고 팔레스타인은 독립된 나라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너무 영토 분쟁을 하니까 일단 너네 둘 독립된 국가로 서로 인정을 해. 근데 이 말은 독립된 영토를 인정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토를 분할을 해. 그리고 서로 싸우지 말고 지내. 이게 이제 두 국가 해법. 핵심은 지금 사실상 영토가 없는 팔레스타인에게 영토를 주란 말이네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비교적 최근에 이제 건국된 나라예요. 1948년 정도에 건국이 됐는데 이제 영토를 얻으려는 어떤 장악 전쟁들을 벌이거든요. 그게 1967년에 이제 중동 전쟁에 이르러서는 지금 분쟁지인 가자지구,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이 세 군데가 지금 분쟁지이거든요. 여기를 다 장악을 하게 돼요, 군사적으로. 그러고 나서 여기를 우리나라라고 할 거야 라고 하려고 머리를 굴려보니까 여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네? 그때만 하더라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그 영토 안에 대부분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유럽 각국에 흩어져서 막 부르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인구 숫자 면에서 압도적으로 약했다. 약했다. 그래서 생긴 문제. 근데
이들이 이제 자기네들 나라라고 하려고 하니까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은 어떻겠어요? 아니 여기 내가 살던 영토인데 내 나라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하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팔레스타인 영토 분쟁이 그때부터 좀 계속 심해지면서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른바 중동 전쟁. 네, 이어지다가 1993년에 미국이 중재를 하게 돼요. 너네 그만 싸워라. 너네 영토를 나눠. 그리고 서로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해. 라고 중재를 해서 그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두 국가 해법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발휘가 됐네요. 네. 그래서 1993년에 협정을 맺게는 됐는데 이제 몇 년 가지 않아서 다시 또 영토 분쟁이 시작되거든요. 각각의 강경파가 있었을 테니까 네. 이스라엘도 완벽한 유대 민족 국가를 이뤄야 된다는 욕심이 있을 거고 네. 팔레스타인 역시 거기도 강경파가 존재하니까 오래가지 못하고 뭐 시도는 됐으나 아스라이 사라졌던 과거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쟁의 참상이 너무 길어지고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두 국가 해법이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된 거고 네. 그게 표면화된 것이 유엔 총회였다. 두 국가 해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기로 이제 해요. 네. 그래서 총 162개국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그중 절반이 훨씬 넘는 142개국이 이제 찬성 투표를 던졌고요. 네. 우리나라도 찬성 투표를 던졌고 반대 국가는 미국, 뭐 이스라엘 뭐 이런 10여 개 국가 정도 되고요. 미국도 바이든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트럼프 정부 와서 좀 많이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트럼프는 알 수가 없어. 네. 네. 그래서 이 트럼프 정부가 정말 어떤 생각으로 노벨 평화상을 원한다고는 말하지만 어떤 생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정말 그거를 리조트로 개발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중동의 리비에로 만들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 이 인구들을 옮겨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인종을 완전 지워버리겠다 이런 논란으로까지 이어졌잖아요. 소각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라는 인물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지 그가 그리는 그림이 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럼 언제까지 이걸 한다겠다? 무슨 목표로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일단 하마스가 제거될 때까지 하겠다. 하마스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너 하마스야 고문 일일이 하면서 따질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제거 여부를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전문가들도 하마스를 제거하겠다라는 그 명제에 되게 의문을 많이 가져요. 하마스라는 게 뭐 어떤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신념 체계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쵸. 정치적인 어떤 활동체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쳐요. 그래서 물 깊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가 내 앞에서 우리 엄마가 그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고 죽었어요. 그걸 보면 복수를 하려면 어떡하지? 저기 하마스가 있네? 쟤네가 싸운다던데? 저기 껴서 해야겠다. 이러면 그 순간 저는 바로 하마스가 되는 그럴 거잖아요. 수도 있죠. 이스라엘이 말하는 하마스를 절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팔레스타인 사람 모두를 죽이겠다는 뜻처럼 들리거든요. 하마스를 제거하겠다라는 정말 깨지지 않는 그 명제 안에 숨어서 과자지로 완전히 공격을 하고 민족 통솔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거를 한 다음에 영으로 만들어서 다시 도시를 쌓겠다 이런 구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는 네. 설명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두 국가 해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이스라엘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인 거예요. 목표치가 너무 높구나. 네, 아예 성립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네타냐후도 전쟁을 끝내라라는 내부의 강력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잖아. 그리고 문제적 하마스에 대해서 문제를 뿌리 뽑아라 하는 내부 여론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실은 하마스가 이번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부터가 빌미를 주게 된 부분이 있어요.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고 네, 민간인 한 1000여 명이 죽었고 심지어 그중에 몇백 명은 인질로 끌려갔고 그중에 절반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자살폭탄 테러로 뭐 협박을 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하마스라는 이 무장단체를 절대 좋게 보지 못하거든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더 이걸 빌미로 삼아서 제거하겠다라는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구의 모든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학살 그만두세요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게 효과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효과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 한 사람, 우리의 트럼프. 트럼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전쟁을 멈추도록 할 만한 트럼프에게 이득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겠네요. 그런 게 그거를 있을까요? 찾아보면은 있어요? 있을 거는 같아요. 뭔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음. 지난 초선 때부터 계속 욕심내왔던 거 한 가지 있잖아요. 교황이 되는 걸까요? 교황은 노벨 평화상. 아무도 안 시켜줄 것 노벨 같고. 평화상. 네,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 그 최근까지도 계속 노벨 평화상을 언급하면서 그만큼 노벨 평화상을 너무 받고 그냥 싶어요. 주고 그냥 끝내라고 하고 싶다 정말. 그 정도로 너무 받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가 그럼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트럼프에게 알려줍시다. 네, 트럼프 보고 있나? 이 정말 끝나지 않는 이 영토 분쟁을 만약에 트럼프가 잘 중재해서 뭐 기나긴 휴전을 만들어낸다. 그게 정말 성공적이다. 이스라엘의 어떤 그 공격 욕심을 꺾을 수 있는 어떤 뭔가를 묘수를 가져온다 하면 혹시나 가능성 있지 않을까? 주요 인물인 네타냐후, 그 다음에 하마스, 트럼프 이렇게 봤을 때 네타냐후는 전쟁을 끝까지 갈 것이고 하마스는 지금 사실상 와해 상태고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에만 혈안이 돼 있고 그렇다면 나름대로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희망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한데 트럼프에게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실제로 오슬로 협정을 이뤄냈던 주역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기 네.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더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요. 트럼프가 합니다. 네, 하는 네. 걸로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 전쟁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세계 시민들도 이 상황을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